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2021 회계년도 국방수권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수권법 거부권 행사에 이어 예산안에도 이 권한을 동원할 가능성을 시사해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내 올림픽 경찰서 폐쇄를 저지하기 위한 범 커뮤니티 차원의 캠페인에 한인들의 참여 열기가 뜨겁습니다. 연방정부가 제약회사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1억 회분을 추가로 확보해 내년 7월 말까지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에 이어 치료제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백신 접종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 여름쯤 국민 전체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면역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심화되면서 올 연말연시 연휴 동안 남가주 주민 대부분은 여행을 자제하고 집에 머무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뉴욕시에 오는 모든 국제 방문객이 자가격리 명령서를 받게 되며 격리 명령 위반 시 하루 $1,000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오 기업 모더나는 자사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이 영국발 변종 바이러스에도 예방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이 직원들에게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 퇴거 절차를 안내했다가 이를 무시하라고 다시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자 증가세가 다소 진정됐으나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고 지출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을 받고 법정 구속되자 정 교수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연말 차익 실현 움직임이 일어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종일 흐린 날씨 보입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67도, 밤 최저 기온 48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수권법 거부권 행사에 이어 예산안에도 이 권한을 동원할 가능성을 시사해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회가 지난 2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경기부양책과 연방정부의 2021 회계연도 예산을 담은 2조 3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지 않으면 연방 자금이 오는 28일 고갈된다며 이 경우 연방정부는 다음 주 초부터 셧다운을 시작할 것이라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2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거부권을 행사해 역대 최장인 35일간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다음 주 초 의회가 재의결을 시도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하원은 오는 28일, 상원은 29일 회의 복귀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거부권 행사 시 하원과 상원이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를 다시 처리하면 거부권이 무효로 되고 법안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음 내 올림픽 경찰서 폐쇄를 저지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의 캠페인 참여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은 기자입니다. 올림픽 경찰서 폐쇄를 저지하기 위해 한인사회가 온라인 서명과 모금운동, LA시 의원 설득 작업 등 전방위적인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경찰서 폐쇄 저지를 위해 LA 한인상의가 주축이 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마련한 서명 웹사이트 opposedefundinglapd.com에는 23일 오후 5시 현재 3,877명이 서명을 했으며 한인회가 change.org에 마련한 서명 사이트에는 1,464명의 주민들이 참여했습니다. LA 총영사관 주최로 열린 준 미팅에서 타운 내 주요 한인단체장들은 오는 1월 5일까지 10만 명의 주민들의 서명을 받기 위한 대책이 논의됐습니다. 보다 조직적으로 서명을 받기 위해 타운 내 교회를 비롯한 종교단체들과 동문회에서 서명을 받는 방안과 직접 마켓 앞에서 서명을 받는 방법도 제시됐습니다. 비대위의 위원장인 강일한 LA 상공회의 소장은 많은 한인단체들이 올림픽 경찰서 반대에 동참하고 있다며 각 단체나 기업체 차원에서 협력해 진행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경제단체 협의회라고 우리들이 한 18개 단체가 있습니다. 10분 정도가 여기에 조인하겠다고 의사를 밝히셨어요. 그렇게 하고 은행과 보험회사 이것을 어떻게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 서명 운동을 전파하고 있다. 의원은 커뮤니티의 공공안전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현안이고 치안은 책임이자 의무이며 현재 팬데믹으로 치솟은 범죄율로 인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시 재정 적자를 막기 위해 경찰국이 예산 삭감을 단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어느 경찰서를 폐쇄할지에 대한 권한은 전적으로 LA 경찰국장에게 달려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LA 경찰국 예산이 삭감돼 부득이하게 몇몇 경찰서가 설사 폐쇄된다 하더라도 올림픽 경찰서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올림픽 경찰서 후원의 브래디리 회장은 한인을 비롯한 많은 주민들이 경찰국의 예산 삭감을 반대하며 무엇보다 오래된 경찰서들이 아닌 비교적 최근에 설립한 경찰서들을 폐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처사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일을 해가지고는 경찰을 도와준다 그러면 이 미국 전체 내에 있는 어떤 코리안 커뮤니티도 러 엔포스먼트들이 굉장히 많이 서포트를 해줄 것 같습니다. 한편 LA 한인회 헬렌 김 이사는 올림픽 경찰서 보존을 위해 $5,000를 기부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지금 이제 펀딩 때문에 좀 디펀딩 폴리스 이런 올림픽 경찰서가 닫는다고 하는데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서 도네이션이 먼저인 것 같아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봤고요. 올림픽 경찰서 저지 캠페인 서명운동 참여는 웹사이트 opposedefundinglapd.com 혹은 한인의 웹사이트 kafla.org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범죄 발생에 따라 이에 들어가는 주민수당 비용을 따져서 범죄 관련 안전도를 비교한 통계로 볼 때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벤츄라 카운티의 사우전 옥스가 가장 안전한 도시로 꼽혔고 이어 한인 밀집지인 오렌지 카운티 얼바인이 두 번째 안전한 도시로 꼽혔습니다. LA 카운티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는 역시 한인 밀집 거주지 하나인 산타클라리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73개 도시 포함 미전역 300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범죄율을 가늠할 수 있는 주민당 범죄 비용을 분석한 결과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인 사우전 옥스는 주민당 범죄 비용이 $163로 전국에서도 2위를 차지하며 미 전역에서도 범죄율이 낮은 안전한 도시임을 입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2위는 주민당 범죄 비율이 $194인 얼바인으로 미 전역에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폭력 범죄율이 가장 낮았고 재산 범죄 수준이 5번째로 낮았습니다. 머니기크 분석에 따르면 LA 카운티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는 산타클라리타로 주민당 범죄 비용이 $315로 가준의 4위, 미 전역 1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벌뱅크, 글렌데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LA시는 이번 조사에 포함된 LA 카운티 14개 도시 중 안전한 도시 순위에서 13위를 차지해 역으로 위험한 도시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LA시의 주민당 범죄 비용은 $1,647로 주 62위, 전국 197위였습니다. 반면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는 샌버나디노로 주민당 범죄 비용이 $3,959였습니다. 가주 73개 도시 중 가장 높았고 미 전역 300개 도시 중 10번째로 높았습니다. 두 번째는 북가주 오클랜드로 주민당 범죄 비용은 $3,507로 전국에서 17위였습니다. LA 카운티에 오늘 145명의 코로나 사망주가 발생해 팬데믹이 시작한 이래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카운티 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6,525명에 달해 카운티 내 누적 확진자 수는 64만 7,542명을 기록했습니다. 카운티 내 코로나 입원 환자는 6,155명에 달하며 1,300명의 환자가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운티 보건당국 바바라 페로 국장은 현 상황이 매우 절망적이라며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주정부의 자택 대피령 준수와 코로나 안전수칙을 따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가주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심화되면서 올 연말연시 연휴 동안 남가주민 대부분은 여행을 자제하고 집에 머무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련 소식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가주 자동차 클럽의 연례 할러데이 여행 전망에 따르면 남가주민 가운데 76%가 올 연말 여행길에 오르는 것을 포기하고 대신 집에 머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가주 주민 대다수는 가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와 입원 환자, 사망자 수가 연일 기록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면서 코로나 사태가 악화되면서 바이러스 노출에 대한 우려로 연말연시 연휴에 여행을 떠나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달 23일부터 1월 3일 사이에 여행을 떠나는 남가주 주민의 수는 지난해에 비해서 37%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올 연말연시 한국 여행은 지난해보다 54%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고 자동차 여행은 34%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버스나 열차의 경우에는 바이러스 노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87%나 급감했습니다.
남가주 지역 여행업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가주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데다 확진자들이 중증으로 입원하는 케이스가 급증하면서 막판에 여행 일정을 취소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말연시 여행 계획을 가진 주민들의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손 세정제와 개인 보호 장비 등을 구비할 것, 온도계, 그리고 주유소 등에서 사용할 플라스틱 글러브 등을 구비하고 여행 도중에 휴게소에서 정차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물이나 음료수, 간단한 스낵 등을 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여행 중에도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꾸준히 실천하고 여행 목적지에 코로나 바이러스 가이드라인을 숙지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매년 연말 LA 한인타운 인근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해 진행됐던 타운 청소년회관 KYCC의 할러데이 카니발 행사가 올해에는 배달 방식으로 성료됐습니다. KYCC와 앤턴 블루크로스가 공동 주최하고 헐리우드 차병원과 남가주 게스컴퍼니가 후원한 27회 할러데이 카니발 행사는 LA 카운티의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취소될 위기에 놓였었으나 매년 행사를 기다리는 지역 주민과 어린이들을 위해 보다 안전한 배달 방식으로 변경해 진행됐습니다. KYCC 직원과 봉사자들은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해 이번 주 동안 직접 400여 군데 저소득층 가정을 찾아 일일이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선물은 장난감을 비롯해 KYCC가 진행하는 연말 코로나 안전지침 기획 캠페인에 대한 설명서, 그리고 손 세정제와 마스크 등 개인 보호 장비 등이 포함됐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보도국은 연말을 맞아 코로나19 팬데믹 속 지난 한 해 한인 사회의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준 한인들의 스토리를 이번 주 세 차례에 걸쳐 시리즈로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인타운 노인센터 운영이 중단되면서 집안에 갇힌 한인 시니어층이 유튜브 영상으로 노인센터 강의를 시청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내민 OMC 패밀리 채플 청년부의 아이작 김 씨와 조슈아 림 담당 목사를 이은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한인타운의 2세 청년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OMC 패밀리 채플 청년부가 코로나 팬데믹 속에 외출이 여의치 않게 돼 외롭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인 노인층에게 잊지 못할 선물을 선사했습니다. 타운 노인층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여가 선용 기회를 제공해온 올림픽과 노만디의 시니어 센터의 강의 프로그램을 유튜브로 제작해 한인 시니어층이 온라인으로 집에서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자택 대피 명령이 내려진 지난 3월 말부터 타운의 사랑방 역할을 하던 노인센터의 운영이 중단되고 팬데믹의 장기화로 노인센터 운영이 언제 재개될지 불투명한 상태에서 마냥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노인센터 강의를 카메라로 촬영해 유튜브로 제작해 업로드하는 작업을 위해 무료 봉사하면서 노인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 것입니다. OMC 패밀리 채플의 담임 목사인 조슈아 림 씨가 팬데믹으로 문이 닫힌 노인센터의 딱한 사정을 접하게 됐고 팬데믹 속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봉사를 찾던 OMC 패밀리 채플의 청년부가 의기투합하면서 지난 9월부터 노인센터 강의 영상 제작 프로젝트에 돌입했습니다. 시니어센터 강의 영상 제작 프로젝트는 OMC 패밀리 채플 청년부 소속 한인 2세 직장인인 30대 청년 아이작 김 씨가 총괄했으며 이 프로젝트에는 청년부 소속 대학생과 직장인 등 총 27명의 인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코로나 팬데믹 속 한인 커뮤니티를 돕고자 한 자원봉사자들입니다. We use Slack as main messenger, or we create a group. We have the team leader managing each group, and then I pretty much oversee the entire process and to make sure the process is running. 조슈아 림 목사는 팬데믹 기간 동안 제작된 노인센터 강의 영상물 11개 중 스마트폰 사용법이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Especially our elderly neighbors, there's so much isolation going on. People have to quarantine at home on their own. That's especially affected the elderly with COVID. We thought this would be a great way for us to serve them, minister to them, make sure that they're connected. 아이작 씨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면 모임이 금지되면서 강의 영상 제작 회의와 촬영 스케줄을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힘들게 제작한 강의 영상에 한인 시니어층이 뜨거운 호응을 보여 큰 보람을 느꼈다고 합니다. KSCC have told us that they're very thankful. Some of the teachers that we have met personally have thanked us for doing this, and some of them are seniors as well. Just a different staff about
of how grateful they are of it. And 조슈아 림 목사는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돌아가신 조부모님 생각이나 눈시울을 불켰다며 한인 청년들에게 시니어층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도움의 손길을 뻗도록 호소했습니다. I immediately thought about my own grandparents and how much love and generosity and care that they showed to us. It's hard not to want to love and serve the older generation. My grandparents have passed away for a couple of years now. Serving that population is so important. OMC 패밀리 청년부가 제작한 영상 과목들로는 소통문화교실, 경기민요, 풍성공예, 서예, 한국무용, 한국역사이해, 소통문화교실, 국가복지혜택, 시민권 영어, 스마트폰 강의 등이 있으며 다음 달로 추가로 다른 강의 영상들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OMC 패밀리 채플에서 제작한 강의 영상은 시니어센터 홈페이지 ksccla.com을 방문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 퇴거 절차를 안내했다가 이를 무시하라고 다시 통보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전날 밤 전 직원들에게 바이든 당선인 취임 전 백악관을 떠나는 절차를 상세히 적은 이메일을 일제히 발송했습니다. 이메일에는 백악관 직원들이 1월 5일부터 백악관을 떠나기 시작했고 2월에 마지막 월급을 받을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 문구류와 사무용품 반납과 전자레인지 같은 용품 청소 등 세부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이 첫 이메일은 트럼프와 백악관 직원들이 내년 1월 20일 이후에는 백악관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는 또 다른 암시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이날 오전 다시 이메일을 보내 이전 메시지를 무시하라며 향후 며칠 안에 업데이트된 정보가 공유될 것이라고 공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를 채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도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선에서 광범위한 사기가 없었다고 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을 경질했고 측근에 대한 사면을 대거 단행하면서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 마크 메더스 비서실장, 패치 펄런 법률고문 등 내부 인사들이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그의 마지막 희망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그들에게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11월 3일 미국 대선을 조작했다는 주장에 휘말린 투표기 업체가 도널드 트럼프 캠프 측과 보수 매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일부 주가 사용한 투표기를 만든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의 선거 시스템 보안 책임자 에릭 쿠먼은 도널드 트럼프 캠프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와 시드니 파월을 명예훼손 혐의로 콜로라도 덴버 카운티 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보수 매체인 뉴스맥스와 원 아메리칸 뉴스 네트워크, 보수 칼럼니스트 미셸 멀킨, 콜로라도 보수활동가 조셉 올트먼 등도 피소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날 법적 대응에 앞서 도미니언은 최근 파월에게 근거 없는 거짓 주장을 공개적으로 철회하라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측 인사들은 일부 주에 개표 장비를 제공한 도미니언이 조 바이든 당선인에게 유리하게 표를 바꿔치기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도미니언 측은 이를 부인해왔습니다. 음모론을 뒷받침할 어떤 증거도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도미니언과 또 다른 투표기 업체인 스마트매틱이 이 같은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하자 폭스뉴스와 뉴스맥스는 최근 그간의 주장 일부를 철회하는 방송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미 정부가 화이자 백신 1억 회분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확보한 백신 물량을 합치면 2억 명이 맞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방역 지침을 강조했던 백악관 코로나 태스크포스 조정관이 자신의 별장에서 파티를 한 것이 뒤늦게 드러나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 정부가 화이자로부터 추가 확보한 코로나19 백신은 1억 회분입니다. 5천만 명이 맞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미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 7월 말까지 화이자 백신을 공급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에는 화이자가 백신 원료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국방물자 생산법을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Have continuing conversation, very constructive, and in order to support their efforts to ensure that they would be able to provide us with an additional 100 million doses. 미 정부가 앞서 확보한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합치면 2억 명에게 접종할 수 있는 백신 물량이 확보된 것입니다. 코로나19 하루 사망자가 3천 명을 넘나드는 미국에선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금까지 100만 회분의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태스크포스 브리핑에서 활약을 해왔던 데보라 벅스 조정관이 돌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선 방역 지침 준수를 당부하면서 But you need to assume that you're infected and not go near your grandparents and aunts and others without a mask. 정작 자신은 추수감사절 연휴에 별장에서 3대가 모인 가족 파티를 열어 내로남불이라는 비난을 샀습니다. 화려한 패션과 차분한 설명으로 이목을 끌었던 벅스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영국에서 전파력이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강한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처음 발견된 것으로 남아공에 다녀온 사람들이 옮겨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최근 영국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와는 별개인 또 다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새로 확인됐다고 매태콕 영국 보건장관이 밝혔습니다. 최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다녀온 여행객 2명이 감염돼 영국에 전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his new variant is highly concerning because it is yet more transmissible and it appears to have mutated further than the new variant that's been discovered in the UK. 맷 행콕 장관은 이에 따라 남아공에 대한 여행 제한과 함께 최근 14일 이내 남아공을 다녀왔거나 접촉한 사람들에 대해 자가 격리 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아공 정부는 앞서 지난 18일 과학자들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국과 남아공에서 각각 처음 발견된 이들 2개의 변이 바이러스는 서로 유사하지만 따로 진화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공중보건의학 전문가는 이들 변이 바이러스 역시 새로 개발된 백신에 의해 통제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here's strong evidence that it will work because the vaccine produces a strong immune response and it's broad and it acts against lots of variation in the virus. 한편 행국 장관은 서식스와 햄프셔 등 잉글랜드 동부와 남동부 여러 지역이 코로나19 대응 4단계로 새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600만 명이 추가로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영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또다시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앞으로 다른 나라에서 뉴욕시를 방문하는 모든 여행객은 반드시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변종 코로나19 전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영국발 방문객에 대해선 더욱 엄격한 격리 조치를 적용합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뉴욕시에 오는 모든 국제 방문객이 자가격리 명령서를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공항에 도착한 모든 국제선 탑승객은 주소와 연락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자택 혹은 호텔로 뉴욕시 보건부가 발송한 자가격리 명령서를 등기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특히 영국에서 온 방문자의 경우에는 보안관실 소속 경관들이 호텔 또는 자택을 방문해 격리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받습니다. 격리 명령 위반이 적발되면 하루 $1,000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뉴욕시는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항공 여행객 외에 자동차로 뉴욕시에 오는 외국발 방문자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만 여행 전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오면 격리 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이어서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입시 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성실히 노력한 사람에게 허탈과 실망을 줬다고 질타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첫 기소 뒤 1년 3개월 만에 1심 선고를 받게 된 정경심 교수. 지지자들의 응원에도 취재진 질문에도 아무런 반응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심판받으셨는데 심경 어떠세요? 재판부는 먼저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정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공소사실에 포함된 정 교수 딸의 인턴 경력 확인서가 모두 허위로 작성됐다고 결론 내렸고, 첫 기소의 근거가 된 동양대 표창장 역시 정 교수가 직접 위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차명 계좌를 이용한 거래는 유죄로 봤지만 허위 컨설팅 계약에 따른 횡령 혐의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 운용사 직원들에게 동생 등에 대한 자료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반면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와 자택과 사무실 PC 등을 빼돌린 건 자기 증거를 숨기려고 함께 벌인 일이라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성실히 노력한 사람에게 허탈과 실망을 줬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회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 교수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잘못을 반성한 적 없고 오히려 증인들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허위 진술을 했다는 주장으로 비난받게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교수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 1억 3천여만 원 추징을 명령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변호인은 재판 결과가 당황스럽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그 노력들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그 형량에 아주 불리한 사유로 언급이 되면서 마치 괘씸죄 같은 게 적용되는 거 아닌가라는. 반면 검찰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최종적으로 정 교수의 죄와 책임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앞서 구속 수사를 받을 땐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지만 최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걸 고려해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부인 정경심 교수가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되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너무도 큰 충격이라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조국 전 장관 역시 정 교수와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번 정 교수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 착수는 전격적이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0여 곳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청문회가 열린 당일 밤엔 부인 정경심 교수가 소환조사도 없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했었기 때문입니다. 조 전 장관이 임명장을 받은 뒤엔 수사가 더 속도를 냈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처음이었습니다. 조국 가족 PC 확보하셨습니까? 혹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나라 전체가 둘러다녀 조국 반대와 조국 수호를 외치는 맞불 집회가 이어졌고 논란 끝에 결국 조 전 장관은 취임 35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법무부 혁신과 검찰 개혁의 과정은 저보다 훌륭한 후임자가 맡았을 겁니다. 더 중요하게는 국민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조 전 장관은 사퇴 이후 세 차례 소환 조사 끝에 구속 위기는 넘겼지만 지난해 말 가족 비리 의혹으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은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 병합돼 심리 중인데 조만간 가족 비리 의혹 사건 심리가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조 전 장관 공소사실 가운데 정 교수와 공범으로 적시된 혐의는 아들과 딸의 입시 비리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입니다. 특히 딸의 서울대 의전원 지원과 관련한 각종 허위 인턴 확인서 혐의는 사실상 정 교수 공소사실과도 일치합니다. 다른 재판부 판단이긴 하지만 정 교수 1심 재판부가 둘의 공모 혐의를 인정한 건 향후 재판에서 불리한 요소인 건 분명합니다. 정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조 전 장관은 SNS를 통해 너무도 큰 충격이라며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이어진 시련이자 운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공모 혐의가 인정된 앞선 정경심 교수 재판에선 증언을 거부했던 조국 전 장관이 향후 이어질 본인 재판에서 어떤 대응 전략으로 나설지 관심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연말 차익 실현 움직임이 일어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부양책 규모가 더 커지고 백신 보급도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에 따른 파장은 제한됐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14.32포인트, 0.38% 상승한 3129.83에 마감됐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2.75포인트, 0.07% 오른 3690.01에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6.80포인트, 0.29% 하락한 12771.11에 거래를 끝냈습니다. S&P 500지수는 4거래일 만에 상승했고 나스닥은 장중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다우는 장중 277포인트, S&P 500은 0.7%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스몰캡 러셀 2000 지수는 2020년 들어 13번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채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발 원유 수요 회복 기대감에 사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내년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2.3% 오른 48.12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2월물 브렌트유도 현재 배럴당 2.2% 상승한 51.18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영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변종 확산에 이틀 연속 2%대 급락한 지 사흘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의 원유 재고는 56만 2천 배럴, 휘발유 재고는 110만 배럴 각각 감소했습니다. 시장 전망을 뛰어넘는 감소폭에 투자자 사이에서는 원유 수요가 일정 부분 회복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졌다고 로이터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달러와 약세 현상도 유가 상승을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제 금값도 약달러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0.4% 오른 1878.10달러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자 증가세가 다소 진정됐지만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고 지출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겨울철 들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더욱 확산해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0만 3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8만 9천 건 줄어 3주 만에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88만 건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최소 2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7만 건이 감소한 534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을 본격화한 가운데 백신을 맞을 의향이 있다는 미국인이 상당히 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USA 투데이와 서폭대가 지난 16일에서 20일 성인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해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6%는 기회가 되면 가능한 한 빨리 백신을 맞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말 같은 조사보다 20%포인트 늘어난 수치입니다. 보건당국이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와 모더나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한 뒤 백신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화이자 백신의 경우 지난 14일, 모더나 백신은 21일부터 의료진과 노인 등에게 우선 접종하고 있습니다.
12월 23일 수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내일 종일 흐린 가운데 낮 기온 오늘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인 금요일에는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도 예년 기온을 4,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토요일에는 다시 예년 기온대를 회복하겠고 일요일에는 낮 기온 뚝 떨어지면서 쌀쌀합니다. 특히 다음 주 월요일 대부분 지역에 겨울비가 내리겠고 낮 기온도 60도를 밑돌면서 최근 들어 가장 추운 날씨 보이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67도, 밤 최저 기온 48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70도, 47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64도, 45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67도, 밤 최저 49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최저 기온 49도입니다. 한국은 오늘까지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오후에는 찬바람이 불고 기온이 떨어집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40도, 밤 최저 기온 화씨 20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메디케어 HMO 환자분들을 위해 빠르고 정확하게 종합검진 해드립니다. 시니어분들을 위한 차민형 내과,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 출시한 한국 홈쇼핑, 믿고 선택할 수 있는 환자 중심의 의사그룹 센터메디컬그룹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조희정이었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소중한 친구이자 생활의 동반자 라디오 서울이 개국 28주년을 맞았습니다. 1903년 한인들이 하와이에 첫 발을 내디딘 이래로 미주 한인 커뮤니티는 지금껏 쉼없이 성장해 왔습니다. 부딪히고 좌절하고 힘겨울 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은 서로를 향한 격려와 응원이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와 더불어 성장한 라디오 서울. 라디오 서울의 28년은 우리의 이민 역사와 맥을 같이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담으려는 라디오 서울 방송은 우리가 함께 만드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라디오 서울 1650. 청취자와의 소통만으로 기뻤던 1992년. 그리고 28년이 지난 지금 라디오 서울은 멀티미디어 그룹으로 거듭났습니다. 1992년 첫 방송을 시작한 이후 FM 라디오, 모바일 서비스를 거쳐 보는 라디오, 라디오 서울 TV, 라디오 서울 유튜브, 한국 TV 채널, 한국 홈쇼핑 등 시대의 변화와 애청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라디오 서비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져온 세계적인 팬데믹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꿨으며 다가올 미래에는 더욱 진화된 방송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에 라디오 서울 방송은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여 N스크린 멀티 디바이스 방송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어떠한 기기로도 듣고 볼 수 있는 방송이 라디오 서울이 추구하는 N스크린 멀티 디바이스 방송입니다. 24시간 늘 깨어있는 방송, 눈과 귀가 함께하는 방송, AM 1650, FM 106.3 라디오 서울 방송. 미국 내 다양한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기분 좋은 아침, 반짝이는 하루를 선사하는 이영돈 선우의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나른한 오후 활력을 전하는 싱글벙글쇼와 라디오 콘서트. 빠르고 정확한 뉴스, 지구촌 소식을 실시간 전하는 모닝뉴스와 이브닝 뉴스. 한국TV와 유튜브로 이원 방송하는 조희정의 한국 홈쇼핑 리뷰. 라디오 서울은 당신의 또 다른 가족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방송, 들으면 행복해지는 라디오 서울. 지금까지의 28년이란 밑거름을 통해 앞으로 희망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디오 방송의 한계를 넘어 N스크린 방송으로 더 멀리, 더 높이 세상 보는 눈을 키우는 최고의 방송, 라디오 서울.